여러분, 요즘 유튜브 켜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알고리즘이 온통 테슬라 FSD 주행 영상으로 도배되고 있거든요. 영상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혼자서 그 복잡하다는 부산의 로터리를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나가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빽빽한 좁은 골목길을 사람처럼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와, 미쳤다. 내연기관 차 팔고 당장 테슬라 계약하러 갑니다. 반응들이 쏟아지죠. 솔직히 저도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당장 매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구매 욕구가 솟구칠 정도니까요. 도대체 테슬라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단순히 신기하다를 넘어 인류의 운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의 실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 이야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FSD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게 수억 원짜리 슈퍼카나 실험실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살 수 있는 현실의 차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수입차 판매 1위를 다투는 테슬라 모델 YRWD. 보조금 받으면 지역에 따라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초반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풀린 FSD 옵션 가격 약 900만 원을 더해도 총 6천만 원 정도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를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건너온 모델 S나 모델 X 같은 상위 라인업만 이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모델 Y나 신형 모델 3 같은 주력 차종들의 규제 해제도 결국은 시간 문제니까요. 경쟁사들의 전기차 가격이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생태계 교란종 수준의 가격 경쟁력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존 오너들입니다. 보통 자동차는 신기술이 나오면 새 차를 사야 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5년 전에 산 구형 모델 S도 초창기에 수입된 미국산 모델 3도 하드웨어만 받쳐준다면 똑같습니다. 그저 집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하루아침에 최신형 AI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멍청했던 차가 갑자기 천재가 되어 있는 경험. 이 OTA의 마법이 기존 오너들과 예비 오너들을 테슬라 생태계로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테슬라? 그거 원래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흔히 알던 건 오토파일럿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았죠. 정해진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고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주는 어디까지나 운전을 보조해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리가 난 풀 셀프 드라이빙 즉 FSD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기차가 아니라 지도를 보며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입니다. 신호등 색깔을 보고 멈출지 달릴지 결정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스스로 판단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 판단 능력이 한국의 좁은 골목길마저 뚫어버리는 걸 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테슬라 기술의 핵심은 의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가장 사람답게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듯 테슬라의 FSD는 카메라로 도로를 보고 엔드-투-엔드 신경망이라는 인공지능 뇌로 판단합니다. 개발자가 일일이 입력한 규칙이 아니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학습한 운전의 직관을 AI가 통째로 익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FSD는 미국에서는 이미 2020년 10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5년 전이죠. 북미 전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수십만 대의 테슬라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도로를 누비며 데이터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는 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상륙했을까요? 우리가 시장이 작아서 혹은 테슬라가 한국을 무시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테슬라의 AI 입장에서 미국의 널찍하고 반듯한 바둑판 도로는 연습 게임인 튜토리얼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도로는 그야말로 불지옥 난이도의 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안 문제로 정밀 지도를 쓸 수 없는 환경,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오는 배달 오토바이, 그리고 꼬리 물기와 얌체 운전까지. 한국 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의 도로 데이터를 씹어먹으며 신경망을 아주 독하게 훈련시켰고, 이제야 비로소 이 정도 실력이면 한국의 매운맛 도로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기에 봉인을 푼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FSD는 5년 전의 그 녀석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온 완전체에 가깝습니다. 지난 일주일 FSD가 한국 도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주행이 아니라 일종의 묘기에 가까웠습니다.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 경악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건 초보 운전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부산의 육거리 로터리였습니다. 사방에서 차들이 뒤엉키고 깜빡이 없이 머리부터 들이미는 그 혼란스러운 곳. 사람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인데 테슬라 FSD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차들의 흐름을 읽더니 빈틈이 생기자마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치고 나갑니다. 마치 그 동네에서 30년 넘게 운전한 베테랑 택시 기사님처럼 아주 능숙하고 부드러운 핸들링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비보호 좌회전 능력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에서 오직 운전자의 감으로 맞은편 차가 안 올 때 잽싸게 꺾어야 하는 그 눈치 게임. FSD는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계산해서 지금이다 싶을 때 과감하게 엑셀을 밟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치고 나가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탑승자들이 소름 돋았다는 반응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앞건은 골목길 주행이었습니다. 양옆에 제멋대로 주차된 트럭들,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배달 오토바이, 짐을 싣고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 그야말로 변수의 지옥이죠. 그런데 FSD는 여기서 기계적인 법규 준수를 넘어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고 보행자가 지나가면 아주 천천히 속도를 줄여 기다려줍니다. 이건 단순히 코딩된 기계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운전 잘하는 친구가 대신 운전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존 테슬라 오너들이 느끼는 승차감의 대반전입니다. 과거 오토파일럿이 급정거와 급출발로 울컥거림을 줬다면 이번 FSD는 완전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출 때,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 마치 발밑에 깃털을 깐 듯 스르륵 미끄러져 나갑니다. 유튜버들은 이 부드러운 가감속을 두고 마치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은 기분이다, 고급 세단의 전담 기사가 운전해주는 느낌이다 라고 극찬합니다. 단순히 길만 잘 찾는 게 아니라 탑승자가 커피를 쏟지 않게 배려하는 승차감의 영역까지 AI가 마스터했다는 것. 이것이 테슬라 FSD가 주는 진짜 공포이자 감동입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기업 현대차를 볼까요? 혹시 테슬라가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현대차는 놀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사실 현대차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바로 현대, 기아차입니다. 아이오닉 5와 EV6는 세계 올해의 차상을 휩쓸었고, 디자인과 배터리 효율, 조립 품질 같은 하드웨어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조차 현대차 잘하고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완벽한 몸체에 비해 자율주행의 뇌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의 야심작이었던 레벨3 자율주행이 무기한 연기된 이유, 바로 라이다 센서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도대체 라이다가 뭐길래 그럴까요? 테슬라 방식과 비교해서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현대차가 쓰려던 라이다는 최첨단 지팡이와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지팡이를 짚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는 앞에 물체가 있는지, 거리가 정확히 몇 센티미터인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거리를 재는 데는 최고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지팡이로는 앞에 있는 물체가 지나가도 되는 비닐봉지인지 피해야 할 바위인지 색깔이나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면 레이저가 산란돼서 지팡이가 먹통이 됩니다. 반면 테슬라의 FSD는 사람의 눈입니다. 카메라는 지팡이처럼 밀리미터 단위의 거리는 못 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봅니다. 아, 저건 바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겨진 종이 상자네. 그냥 밟고 지나가자. 저 표지판에 공사 중이라고 쓰여 있네. 피해가자라고 판단합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안전을 위해 이 비싸고 정확한 지팡이 라이다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변수가 너무 많았고 눈보다 지팡이에 의지하다 보니 실제 주행에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지만 소프트웨어의 방향 설정이 늦었다는 것이 뼈아픈 현실인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현대차는 결단을 내립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도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바꾸자. 그렇게 탄생한 현대차의 새로운 승부수, 바로 아트리아 AI입니다. 핵심은 테슬라처럼 거대 언어 모델을 주행에 접목한 비전 언어 모델인데요. 이게 적용되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그 비싸고 까다로운 라이다를 떼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만으로 공간을 이해하니 원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테고, 덕분에 우리는 비싼 제네시스가 아닌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대중적인 차에서도 수준 높은 자율주행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지능에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앞에 사람 감지에서 끝났다면 아트리아 AI는 영상 속의 맥락을 읽어냅니다. 저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며 비틀거리고 있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미리 속도를 줄이자라고 추론하는 것이죠. 단순한 기계적 인식을 넘어 인간처럼 상황을 파악하는 진짜 지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H100 호퍼 칩을 썼지만 방대한 주행 영상을 처리하기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과 젠슨 황 CEO의 깐부 회동이 성사된 겁니다. 현대차는 H100보다 연산 속도가 수십 배 빠른 엔비디아의 최신 괴물 칩 블랙웰을 무려 5만 장이나 확보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도 줄 서서 기다리는 이 칩을 싹쓸이해 온 겁니다. 이제 현대차는 막강한 컴퓨팅 파워로 한국 도로 데이터를 AI에게 미친 듯이 학습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도 짚어야 합니다. 이 혁신적인 아트리아 AI가 탑재된 차는 빨라야 2027년 말에나 출시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FSD가 이미 한국 도로를 누비고 있는 지금 앞으로 2년 이상의 공백은 현대차에게 뼈아픈 죽음의 계곡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FSD 한국 상륙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사람이 운전한다는 인류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지금 당장은 테슬라라는 거인이 저만치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조의 명가 현대차가 5만 개의 최첨단 두뇌를 장착하고 2027년에 어떤 반격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현대차는 이 2년의 격차를 좁히고 자율주행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영원히 굳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테슬라 FSD의 혁신을 경험하겠다. 아니면 2027년 현대차의 완벽한 반격을 믿고 기다리겠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사 한모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